이주일 씨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좀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족들, 최진봉 교수님. 예. 그 이주일 씨가 사망을 한 이후에 아내하고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예. 지금 행방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되고 것 있죠.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에 거주하는 것에 목격담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어디 있는지는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고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서 저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 유골을 파가서 뭐 어머니가 자기 방에 지금 항아리에 넣어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장을 하게 되면 다른 장소에 가서 다시 묘를 쓰든지 아니면 납골당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인의 집 안방에 항아리에 유골을 넣어서 보관한다?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재산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주일 씨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사망하기 전에 딸과 아내에게 다 이렇게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표면적으로 넘겨진 이후에 다른 또 돈이 있는 건지 왜냐면 지금 이주일 씨 재산이 지난번 예전에 저분이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재산 등록한 게 50억 정도 되는데 이 소문에 의하면 그거는 그 이외에도 돈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의 전부가 다 아내와 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자기의 여동생 같은 경우 오빠가 자기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주일 씨의 아내 되는 분과 이주일 씨의 동생이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혹시 이게 재산과 관련된 다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보니까 서 변호사님, 이주일 씨가 폐암 선고를 받고 바로 좀 정리를 했어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그때 재산이 아마 국회의원 할 때 신고한 게 44억으로 알고요. 이게 지금 가치로 치면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억. 그리고 이제 전 매니저가 말한 거는 그 당시에도 신고 재산 외에도 훨씬 많아서 한 65억이 넘을 것이다. 이런 이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거의 이게 부인하고 두 딸로 다 갔을 텐데. 왜냐면 이게 형제 자매한테는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산이 처음부터 갑자기 다 없다 그러고 이게 묘지가요. 제가 보기에 저도 뭐 장인을 쓰지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체납이 되고 어제 저는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 부인 인터뷰를 보면은 초기에는 이주일 씨가 이제 무명이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기는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그 코미디언이 거의 뭐 무명으로 있었잖아요. 그냥 어디 뭐 뒤치다거리나 하는 정도의 수준. 뭐 군대 가서 그 옛날에 문선대라고 있었어요. 뭐 거기서 조금 활동하고 나와서도 거의 못했는데 이분이 이주일 씨가 한번 뜬 게 1977년 이리역 폭발 때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하춘아 씨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스타였거든요. 그랬죠. 이주일 씨는 이름도 없는데 불 나고 폭발하니까 하춘아 씨 보고 나한테 뛰어내려라 해서 그 우에서 이주일 씨 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업고서 병원을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춘아 씨가 내내 그때 고마워서 내가 나가는 프로나 모든 거는 이주일 씨 안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일 씨가 그때 처음에 뭐 MBC라든지 그때 뭐 TBC 같은데 출연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탄탄대로는 아니고 코미디계 선배들이 또 텃세도 하고 해서 제대로 좀 못했는데 그때 생방송 하는데 그때 뭐 윤수일 씨랑 같이 하는데 거기서 생방송을 하는데 실수를 했대요. 근데 실수를 하기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전두환 정권 와서는 제대로 뭐 닮아서 출연을 못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출연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만 해도 밤무대 수입이 진짜 좋으니까 이 TV는 희소성으로 해서 조금만 나가고 밤무대에 집중했는데 밤무대만 하루 뛰면은 이 베개마다 돈이 자루로 쌓여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돈은 뭐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돈으로 하면 400억이라는데 400억도 아마 훨씬 더 되는 거 아닌데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망인의 신의 올케간에 좀 사이가 안 좋은 건 또 분명한 것 같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또 딸들이 둘 있잖아. 일남 2년대 일남은 왜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사위들이 사업하는데 뭐 좀
돈을 좀 대주다가 좀 그게 좀 실패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묘 관리하는데 얼마 안 드는데 네. 그것까지도 어떻게 파가지고 그 자기 집으로 가져갔냐. 그것도 사실 확인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지난 8월 27일이 굉장히 뜻깊은 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 사연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주일 씨는 이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고 생각을 네. 하고 거기 잘 있겠거니 간 그러고 줄 알고. 있는데 네. 나는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주일 씨는 굉장히 깜짝 놀란 거고 그게 아들이 차를 산다고 하는데 이주일 씨가 못 사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주일 씨 부인이 남편 몰래 차를 사게 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그 차 본인이 운전한 건 아니었지만 기사가 운전했지만 어쨌든 그 차를 타고 함께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금 인터뷰에서도 혹시 그것 때문에 부인에 대한 어떤 앙금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말로는 이주일 씨가 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 지극한 마음이 있었다. 네, 예. 왜냐하면 워낙에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하는 와중에 또 이주일 씨는 여성들한테 인기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부인한테 마음고생도 많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항상 외국 갈 때도 부인한테는 그 비즈니스석 이상의 좋은 자리만 앉게 하고 외국에 다 함께 연예인들 옛날에 힘든 시절에 외국에 왜 무슨 교포, 위문 공연 이런 거 갈 때도 네. 부인이랑 같이 가면 부인은 또 특급 호텔에 묵게 해주고 이래서 상당히 야 금슬이 정말 좋다 그런 말도 나왔었다고 하니까 이주일 씨가 뭐 부인을 한테 무슨 앙금이 있어서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렸나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주일 씨의 재산이 엄청났었는데 상당 부분이 정치하면서 사라진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주일 씨 본인이 또 사기를 크게 당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딸 가족들 뭐 어떤 뭐 사업 자금 이런 식으로도 상당히 뭉텅뭉텅 많이 돈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면서 또 이 부동산 가치가 수백억이 된다는 건데 그 부동산이란 게 이제 이주일 씨 돌아가신 이후에 다 처분이 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주일 씨 집이 망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정말 돈이 없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시부모 묘소를 다른 가족한테 알리지도 않고 예. 파내고 이주일 씨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분 묘소까지도 이렇게 파헤쳤는지 이건 단지 돈 문제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예.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데 현재 이주일 씨 유족은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예. 저는 이게 그 재산을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 그 돌아가실 당시에 상속된 재산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요. 예.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일 씨가 항상 이 꿈이 뭐냐면 나는 이게 그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 예.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평소에 뭐 자기 돈이니까 만들면 되는데 유언으로 만들 때는 이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절반 정도의 재산은 얼마든지 이게 유언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절반은 유류분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예. 그건 이게 상속인들 몫이고 근데 저는 그게 유족들이 그때 이게 협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 뭐 유언의 효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 본인의 뜻을 구두로 계속 이야기한 것 뿐이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뭔가 정확하게 재단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유족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재단 설립은 무산이 돼버리고 예. 아마 이게 유족들이 그 재산을 운용하다가 이게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일 씨가 그 당대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를 해보면은 그냥 아까 윤영걸 대표님인가요? 자고 나면 그냥 한 보따리씩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주일 씨가 배삼룡 씨의 뒤를 이는 한국 대표의 코미디언이었으니까 배삼룡 씨도 지방 무대 한번 갔다 오면 뒤에 차 트렁크에 현금이 가마니에 가득 그득그득 담겨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 뒤를 바로 이은 이주일 씨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이주일 씨가 활동할 때가 바로 극장식 무대의 그렇죠. 전성기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당시 시쳇말로 현금 박치기로 그러니까 돈이 쏟아져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주일 씨는 돈 문제로 뭐 어디 가서 아쉽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돈이 떨어져도 어디 가서 공연 몇 번 하면 바로 아파트 한 채 값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야말로 한 시절을 잘 보낸 분인데 예. 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내막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장학재단이라도 하나 설립했으면 네. 그나마 조금 유지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장학재단을 만들든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자식들하고 공동 소유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을 통해서 관리를 했으면은 사실 돌아가셔도 그게 유지가 될 텐데 그냥 내가 보니까 희망장학재단이나 금연재단 뭐 이런 거를 말로만 희망을 했는데 희망은 그건 지켜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 아무리 멀어도 관리를 잘못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다 싸우는 것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도 가풍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10년, 20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은 죽어서 하지만 또 증여는 살아서부터 할 수 있거든요. 10년마다 계속 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일 씨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최진봉 씨 일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는 비슷하다고 방송을 못 나오는 지금 시대였어요. 사진만 봐도 비슷하잖아요, 앞쪽이. 예. 그러니까 머리 없는 거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그래서 아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퇴폐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명분은 그거를 명분은 붙였군요. 그거였거든요. 예. 저질 코미디언이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주일 씨가 하는 코미디를 좀 낮게 이름 붙이고 그래서 이제 퇴출을 시켜버렸죠. 근데 이제 명목은 사실은 본인하고 모습이 비슷해서 그것이 자꾸 비춰지는 것이에요. 또 이주일 씨가 나와서 웃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바보스러운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독재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정권 말기 돼서 1986년도에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다행히. 네. 헤어스타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또 저분 말고도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에 헤어스타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도 있고요. 그 탤런트 중에도 있고 그런 분들. 나중에 물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 만들 때는 그분들이 주인공도 했잖아요. 비슷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주일 씨 하면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정주영 씨와 인연이에요. 정주영 씨하고는 강원도로 고향이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정주영 씨가 예전에 당을 하나 창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그때 이주일 씨를 영입해서 총선에 출마를 시켜서 당선시킨 그런 일이 있어서 인연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 이덕화 씨, 조용필 씨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덕화 씨나 조용필 씨는 나이가 좀 어리고 뭐 이주일 씨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친구로서 아주 여러 번 같이 즐기시는 전혀 코미디언, 탤런트 그다음에 가수잖아요.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세 분이 항상 술을 함께 마셨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힘들고 외로울 때 저런 분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다 해버리셔가지고 다시 다음에 물어볼게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이주일 씨가 사망을 했을 때 조문을 왔었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주일 한 씨 얘기가 조금 더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주일 씨가 그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출연 정지를 당한 거죠. 그때 이제 사회 정화, 퇴폐 세력 척결 막 이런 거 한다고 이주일, 배삼룡, 뭐 이기동 막 이런 분들 저질 코미디라고 줄줄이 막 출연 정지시키던 시절에 더군다나 그 이주일 씨는 그 머리 모양 때문에 괘씸죄가 하나 더 붙었다라고 해서 출연 정지를 당했던 건데 출연 정지 당한 덕분에 이주일 씨는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된 거고 왜냐하면 TV 출연 못해서 그 시간에 극장 쇼를 한번 실제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주일 씨는 그 TV 출연이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속에 한은 남았고 그런데 나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이주일 씨가 동시에 축구를 좋아하고 옛날에 멕시코 4강 영웅 박종환 감독 다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와 박종환 감독을 매개로 해서 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그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이주일 씨가 술 먹다가 그때 왜 나 출연 정지 시켰냐고 밤에 찾아가서 따지러 갔는데 그게 따지러 갔다는 게 정말 싸우는 게 아니라 갔더니 또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술상을 내와서 같이 또 술을 마시고 나중에 굉장히 친해졌다고. 이후에 친분을 좀 쌓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80년대 초에 그 서슬 펴렸던 시절에는 이제 뭐 저질이다 퇴폐다 이러면서 낙인을 찍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일종의 뭐 어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그 이주일 씨의 웃긴 코미디언의 모습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배삼룡 씨를 그렇게 좋아해서 배삼룡 씨도 옛날에 저질 퇴폐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배삼룡 씨 보고 싶다 그러면 헬기 보내서 불러오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약간 대통령들의 취향인지 전두환 대통령은 또 이주일 씨를 좋아해서 이주일 씨 안 보이면 아 이주일 씨 요즘 왜 안 보이냐고 주위에 찾을 정도로 나중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덕화 씨하고 이제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최고의 스타들끼리 친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이덕화 씨도 뭐
쇼프로 사회를 독차지했고 대단했죠. 조용필 씨도 그때 뭐 대단한 그 가수였잖아요. 그때 연예계를 석권하던 그 세 사람인데 매일 그 일 없으면 매일 만나서 술 마셨대요. 예. 그럴 정도로 또 이주일 씨는 그때 국내 연예인 납세 1위였어요. 세금 1위.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던 그분들끼리 흉어물 없이 친하게 지낸 거죠. 예. 아까 뭐 그 전두환 때 블랙리스트 얘기했는데 블랙리스트 원조가 사실은 이주일 씨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알아서 블랙리스트로 해서 이주일 씨 출입을 정지시켰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모르다가 요새 왜 텔레비 그 사람 재밌는데 왜 안 나와? 그래가지고 밑에서 부랴부랴 찾아서 대령에서 다시 나오게 했다. 심기경호를 했던 그렇죠. 거군요, 심기경호를 주변에서.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 박종환 축구 감독하고 전두환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춘천고등학교 이주일 씨가 중퇴였는데 그때 축구부 했잖아요. 박종환 씨랑 같이 춘천고등학교에서. 그때부터 계속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서 뭐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출연 금지시키고 뭐 퇴출설 했다. 이거는 조금 더 과장된 얘기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 그때는 TV 나오는 것보다 예. 밤무대 뛰는 게 수입이 아예 비교도 안 됐다. TV는 출연 자체 사실 TV에서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출연료를. 예. 밤무대는 뭐 거의 돈을 자루로 주다시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를 잘 못해서 예. 몇 가지 파헤쳐졌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 무상을 예. 지나서 어떻게 참 더덥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블랙리스트 저는 전혀 안 믿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 합천 향후에 가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소주를 제가 2번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예. 이주일 씨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퇴출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이게 제가 96년도에 그 국회 비서관을 잠깐 있었는데 예. 그때 이게 이주일 의원들이 그 전에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정주영 아마 이게 그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이게 국민당을 만들어서 아마 이게 구린 가지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랬죠. 아주 이게 저는 그때 떠날 때 정치를 떠날 때 그 말이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이게 정치인들이 코미디언보다 이게 더 국민을 웃긴다. 저는 이게 그 말이 지금도 계속 예.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코미디 한 수 잘 배워간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그분은 코미디계에 있어야지 빛이 나지. 예. 정말 이게 국회에 있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명언이죠. 4년 동안 코미디 한 수 잘 배우고 간다. 그러니까 국회가 얼마나 웃겼으면 그런 얘기를 예. 하겠습니까? 본인도 코미디언인데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이 코미디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도 웃긴- 간혹 보여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죠. 최근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수준을 보면요. 코미디언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주일 씨 입장에서는 국회에 4년 있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런 말을 좀 국회의원들이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